한알령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지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중소형주 단들에서는 괜찮은 움직임들이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님과 당면한 과제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한알령, 이게 진짜 실체가 있는 건지 기회가 되는 건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참 중국은 좋은 교육 파트너이면서 참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그렇죠? 정말 쉽지 않아요. 미중 간의 격돌 사이에 우리는 끼어서 한알령 이제 재개의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이 포털 이런 걸 좀 막았는데 그죠? 맞아요. 어디가 실제로 좀 피해가 있고 어디가 기회가 있을지 한알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뭐 포털 쪽 막힌 거 보면은 네이버를 막았어요. 그러니까요. 네이버 쪽에 원래부터 이제 블로그라던가 카페 이런 쪽들은 서비스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요. 예전에 막았죠. 그리고 그걸 막기 전에 꽤 오래됐는데 예전에 이제 카카오에서 다음을 이제 인수하기 전에 그냥 다음이라는 사이트가 있었고요. 거기에서도 우리 메일을 많이 썼어요. 그렇죠. 한메일, 한메일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썼었는데 그쪽이 지금 포털의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쪽들을 미리 사전에 다음을 먼저 막았었고요. 이번엔 이제 네이버까지 현지에서 접속이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면서 사실상 블로그하고 카페는 안 됐지만 이제 주요하게 그쪽에 있는 교민들이라던가 아니면 조선족 이런 분들이 보시는 게 그런 기사들 그리고 어떤 메일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펼쳐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서비스 자체가 자주 이용하던 거고 그걸 이용해서 서로 소통을 하던 건데 안 돼버리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또 정용화. 우리나라의 한국 연예인 굉장히 CN블루 정용화. 지금 한류 쪽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스타, 한류 스타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 이제 중국 쪽에 어떤 그 예능 쪽에 좀 출연을 하기로 돼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미 녹화로 2회까지 다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중국에 또 방문을 한 거죠. 그랬는데 돌아가라. 우리 사회주의는 그런 거 없어요. 얄짤없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그럴 만한 또 이유들이 그렇게 중국의 많은 인구들 지금 이제 인도가 앞선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면서 미국과 이제 어깨를 견줄 만한 G2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 약간은 개방주의 뭐 이런 민주주의 이런 것보다는 중국 쪽에서 이제 공산당 체제 하에서 짝 체제를 잡고 갔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기여한 부분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람들이 계속 소득이 올라가고 점점 더 이런 개방의 물결이 많이 중국으로도 흡수가 됐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네이버를 막는다던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정보와 교류하는 것들을 원천 차단을 시키려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예전과는 다르게 이거 많이 불합리한데 라고 사람들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은 저는 좀 문화가 개방이 많이 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타 채널에서도 차장님이랑 얘기했지만 뭐 그렇다고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중국에 기대서 사업하는 쪽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심리적인 영향인 거고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걸 건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보면 면세나 화장품이나 카지노나 소위 이제 중국 관련주에 이제 영향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어제 이제 한알령 그 뉴스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네이버가 또 충격을 안 받았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어제 또 받았어요. 어제 무려 종가상으로 4%가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네이버에서 나왔고요. 수급 상황으로도 근데 최근에 조금 이제 그동안 투신, 연기금 3호 펀드 이런 쪽들과 외국인들이 매수해오던 매수세가 조금 끊긴 것도
나오긴 했습니다. 어제 기관 많이 팔았죠. 기관. 네. 기관은 일단 이런 노이즈 나오면 일단 팔고 보자요. 그죠? 네. 기관이 400억을 넘게 팔았고요. 외국인들도 여기다가 그동안에 매도해오던 부분들을 지속을 하면서 180억 정도를 팔았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개인들이 600억을 사가면서 그동안 개인 물량 빠지면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서비스 업종도 본격적으로 상승세 탄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받고 떨어져 버리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안타깝게요. 근데 다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네이버, 카카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중국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주요한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 가운데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돼서 종목들이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쪽들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들이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이라던가 엔터, 뭐 의류 이런 쪽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 OEM ODM 업체들은 최근에 흐름들이 괜찮았었고요, 그죠? 맞아요. 카지노도 뭐 괜찮고, 뭐 엔터야 뭐 워낙 지금 좋은 흐름들인데, 네. 그러면 화장품부터 조금 살펴볼까요? 네. 지금 화장품 쪽은 뭐 안 좋았던 게 하루 이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예전에 이게 아모레퍼시픽 제가 지금 화면에서 월봉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정말로 예쁘게 2013년도 말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던 게 9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서 5배가 단기간에 올랐습니다. 이게 정말로 가깝고도 심리적으로는 먼 나라가 될 수 있는 중국의 파워를 보여줬던 그런 대표적인 대형주의 정말로 초대박이라고 뭐 1000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5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단기간에요.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정말로 이제 중국의 힘인 것 같아요. 그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화장품 예를 들어서 뭐 아모레퍼시픽에는 굉장히 또 뛰어난 화장품이 있었죠. 설화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에도 후 이런 제품들이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보따리상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싹 쓸어가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관광객들도 들어와서 주변에 나눠준다고 정말 포대자루로 담아가는 그러고서 현금 딱 포대로 또 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됐던 때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정말로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화장품이나 이런 쪽에서는 중요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중국이 없으면 정말로 안 되는 큰일 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정도로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 비중 중에서 중국이 거의 60에서 70%를 차지를 했었던 그런 중요한 때였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정말로 이제 힘든 시기가 또 펼쳐집니다. 네, 이렇게 제가 월봉상에서 평행선 그어보니까 이때 오르기 시작하기 전 가격까지 지금 중간에 반등이 또 세게 왔던 적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이 가격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이면 사도 좀 괜찮다라고 아모레퍼시픽은 생각을 했는데 반등이 일단 뭐 저점 대비해서 안 오른 건 아닙니다. 15만 원을 넘겼기 때문에 6만 원 가까이 올랐죠. 그럼 50%가 단기간에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도 일단은 중국 쪽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탈피를 못하고 북미라던가 여러 가지 뭐 유럽 그리고 동남아 이런 쪽들로 다변화를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인 숫자로 나타나주지 못했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은 주가는 최근의 화장품주와는 또 다른 모습들을 대형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월봉인데요. 정말로 꾸준하게 상승을 했죠. 이때 보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분기 단위로 40몇 분기를 계속 이익을 상승시켜 왔던 종목이에요. 정말로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180만 원에서 정말 무섭게 미끄러집니다. 180만 원에서 50만 원. 대형주가. 네. 특히나 대형주가. 그러게요. 그랬던 만큼 이게 정말로 잘 나갈 수 있었던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중국에만 너무 의존을 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의 어떤 포트폴리오 다변화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안 됐다는 게 정말로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들이 이렇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형주와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의 흐름은 또 다릅니다. 네. 네, 대형주는 이런 쪽에 대응을 못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실적이 잘 나왔던 뭐 중소형주 2개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 네, 실적이 정말로 잘 나오고 자리도 정말 잘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121선을 계속 터치하면서 살 기회를 정말 꾸준하게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고점 넘기지는 못하고 11,000원 아래쪽에서 머물고 121선을 아름답게 지지를 하다가 그냥 갭으로 네, 살 기회도 안 줬죠. 실적 발표가 나으니까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결국에는 북미라던가 이런 거점에서 실적을 잘 내고 또 일본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오히려 일본 쪽의 화장품을 중저가 화장품을 들여왔던 이런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서 탈피해서 오히려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 아이돌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꾸안꾸 같은 화장법들이 유튜브에서 유행을 하고 현지인들이 그런 것들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인디 화장품들의 인기가 치솟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색조 쪽이라던가 좀 베이스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빵 뜨면서 정말로 단기간에 수익 많이 준 것 같아요. 10,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서 18,600원까지 고점을 찍은 이후에도 아직까지 이 시세가 끝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차트예요. 종가상으로 지금 11선 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 살아있고 이 중국 쪽이 비록 한알령 때문에 안 열린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북미라던가 다른 나라 쪽 이런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정말로 실적이 추가적으로 잘 나올 가능성이 대형사에 비해서 확실히 높다라고 보이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뭐 하나 정도만 더 보면요. 네. 이것도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이쪽도 마찬가지였어요. 뭐죠 회사 이름이? 네, 잉글우드랩. 잉글우드랩. 네, 잉글우드랩이라는 회사가 되고요. 네, 일단 자회사로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잉글우드랩이라는 회사도 아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는 거의 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까 코스메카 코리아가 점상을 갔었고 잉글우드랩은 점상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시가가 24%에서 시작해서 실적 발표한 날 바로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뒤로는 탄력이 오히려 코스메카 코리아보다 더 세게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북미 쪽에 더 특화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북미 쪽에서도 이런 약간의 경기 침체 이런 것과도 약간의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약간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품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하다. 라는 것들에 이끌려서 결국에 명품 화장품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유럽 쪽에 명품 브랜드들 장사 잘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우리나라는 대형주에서 프리미엄 라인인 아까 말씀드린 설화수라던가 후 이런 쪽들이 기반이 되어서 실적이 나온 게 아니고요. 오히려 조금 더 중저가 브랜드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쪽들이 잘 되면서 오히려 실적들이 잘 나오고 주가가 그에 맞춰서 화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알령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지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중소형주 단들에서는 괜찮은 움직임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네. OEM 아까 ODM 말씀을 하셔서 이것만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 흐름이 지금 봤던 중소형주의 색조 화장품 이런 것들처럼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또 박스권에 매매 타이밍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 정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한 3만 6, 7천 원대 매수해서 4만 5천 원 밑에서는 매도를 하고 이런 타이밍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오히려 한국콜마보다는 코스맥스가 조금 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 주면서 최근에 못 샀던 분들 이제 121선에서 또 매수 기회도 이런 식으로 며칠 동안 줬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대형주를 빼고 가장 좋은 흐름 보이는 건 색조 위주의 어떤 클리오라던가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자회사인 잉그루드랩 이런 쪽들이 좋고요. 또 OEM이나 ODM 쪽에서는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조금 두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이제 중국 관련 업종이 화장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아요. 어제 뭐 네이버 서비스 제한하면서 한알령 얘기가 나왔지만 어제 네. 뭐 화장품이나 엔터지 사실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죠. 네이버가 어제 직격탄을 좀 맞았던 건데요. 네. 화장품은 어쨌든 간에 중국에 기대서 대형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네.
한국에서는 아무리 대형주라도 정말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닌 것 같아, 그죠? 네, 중국과 연결된 쪽들은 특히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그렇게 올랐다 밀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개별 종목 단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요. 네네. 그 좀 관심 종목 보기 전에 면세도 보면 옛날에 면세하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를 얘기했는데 그렇죠? 네. 호텔신라도 보니까 뭐 별로 존재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쪽도. 현재 크게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워낙에 이제 화장품들이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을 내줬고 엔터 같은 쪽들도 이제 실적이 그렇죠. 잘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둘 다의 공통점은 예전만큼의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비중이 작아졌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다른 쪽들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면서 공장 가동이 100%가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만큼의 실적을 내줬다라는 것들에 조금 고무적인 주가 흐름이 나왔던 것 같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기존의 카지노랑 좀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카지노 쪽에 일단은 일본 쪽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무비자 입국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 허용을 해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되면서 일본의 VIP 고객들이 이쪽으로 이제 오는 그런 효과들을 조금 미리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1월 이후로 주가의 상승폭이 컸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일본이 온 이후에 중국이 와야 되는데 중국에서 쉽사리 이걸 열지 않았어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열었는데 또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냉랭해지는 이런 단계로 오다 보니까 일본 관광객 외에도 우리가 중국의 관광객들이 꽤나 큰 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단체 여행들이 일로 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안 될 거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약간 이런 쪽이 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면세 얘기하셨잖아요. 네. 면세가 아무래도 아무리 예전에 중국의 매출 의존도가 낮아졌다라고는 해도 결국에는 따이공 이런 쪽들의 보따리상들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면세에서 크게 발휘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은 관계가 좀 냉랭해짐에 따라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가 흐름 자체는 예전만큼 이제 재밌는 흐름들이 강한 흐름들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121선은 계속 잘 지키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위쪽으로 지지받고 튈 수는 있는데 상당히 상승폭은 있더라도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는 그런 쪽입니다.